여야 주요 소식을 훑어봅니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 지사가 러시아 백신을 도입하자 주장했는데 정 전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 잘 안 나오셔서 정부가 추가 도입하기로 한 사실을 모르신 것 같다며 지적한 것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도로 한국당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영남권대당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총장은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에게 외교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커지고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투자 현황을 보고하고 투자를 자제하라는 것인데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 중에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은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의 서명이 늘어가는 가운데 만일 내부 직원의 일탈 행위 적발 시 혹여 제2위 LH 사태를 우려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주재한 청와대 퇴직 비서관 고별 만찬 행사에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실제로 최재성, 윤창열, 강민석, 김영식 등 전직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술을 곁들인 만찬을 가진 것으로 청와대가 전했는데요. 국가재난컨트롤타워의 수장인 문 대통령이 만찬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는 것이니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방역수칙 위반은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도 곁들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의 순자 역으로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대한민국 최초, 아시아계 전체로는 2번째로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윤여정은 사람을 남성과 여성, 백인과 흑인과 황인종,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로 구분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무지개처럼 모든 색을 합쳐서 더 예쁘게 만들고 서로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또 시상식 후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서로 경쟁해서 최고만 되려 할 것 없이 다 같이 최중으로 살면 안 되겠냐며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이버가 포털 사이트를 뛰어넘어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자체 서비스인 스마트 스토어 등을 통해 생활 밀착형 플랫폼이 될 것을 지향하고 나섰는데요. 5년 만에 45만 개의 스마트 스토어가 생겨났고 이들의 연간 거래액은 17조 원에 달하며 스마트 스토어에서 결제한 이들은 누적 기준 2천만 명에 달한다는 등 그간의 성적표를 선보였습니다. 네이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과 중소상인들을 위한 시스템을 한데 모은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3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서고 또 계속해서 1일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가 백신 등 의료 지원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지금의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한 달 내로 하루 확진자가 5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과 경기부양책 등의 힘을 입어 취임 100일 지지율이 59%에 달하며 취임 시보다 오히려 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